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전치 2주, 거의 접촉사고는 전치 2주죠. 대부분 전치 2주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해요. 피해자는 어째서 나는 전치 2주밖에 안 받았는가, 나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보상금은 왜 이렇게 푼돈일 뿐인가, 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가해자는 뭔가 사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건 뭔데 저렇게까지나 치료를 겨우 2주인데 겨우 2주 진단에 치료를 저렇게나 받고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늘 말하지만 전치 2주라고 할지라도 치료는 오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치 2주를 받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그래서 언제 들어야 되는데 둘 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는 대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둘이 대화가 안 돼요. 어차피 대화를 하려면은 대개는 이제 형사처벌에 관련 분들 아니면은 굳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근데 늘 오해만 하고 있다는 거죠. 늘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 원장님 월 300입니다. 월 300이면 이게 실수령액이라면은 아마도 이 정도면은 대기업, 좀 꽤 높은 대기업의 초봉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겠죠. 월 300이면은 연봉으로 4,700 정도니까 그 정도 되겠죠. 4,500인가. 하여튼 5천이 안 되는 거. 신호 있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 가해자가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에서 쳤단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중과실이죠. 12대 중과실인가 13대 중과실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벌금을 내는 것도 형사처벌이에요. 대개는 벌금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 이거는 전과가 남는 거죠. 운전을 잘못했으니까. 근데 전과가 벌금 전과가 남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피해자한테 합의금 어떻게 줘가지고 잘 하면은 벌금 전과가 나오지 않고, 그럴 수 있다면은 벌금 줘가지고 전과를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합의금 없어요, 대개는. 그러니까 민사 합의금은 분명히 있을 거고 형사 합의금은 없어요. 그리고 면책금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험사하고 민사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나쁜 사람이지. 신호위반을,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긴 나쁜 사람인데, 운전을 정말 X같이 하는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근데 그만큼의 벌금을 받아요. 나한테 굳이 뭐 이렇게 뭐 돈을 주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은 다리 반깁스 후 전치 2주 진단 나왔습니다. 반깁스는 스플린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왜 대충 부목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붕대로 칭칭 감아놔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뗐다 붙였다 그렇게 탈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반깁스는 그냥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치료에 더 유리하겠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뭐 뼈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육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깁스를 하고서 전치 2주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뼈가 분명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뼈가 이상이 생기면은 무조건 전치 4주부터 해요. 사람의 골절의 기본 병리 과정이 처음에 3주 동안은 열심히 뼈를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모으고 준비를 하고, 파괴할 건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준비를 거친 다음에 3주 때부터 열심히 재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 4주는 기본으로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전치 2주란 얘기는 그냥 염좌, 만약에 외상성 근육 파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경미한 거, 그레이드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삐끗한 거예요. 그냥 입원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늘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저희 한의원은 입원 시설이 없지만 입원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입원해가지고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회복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입원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죠. 물론 회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봐줄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은 입원을 다만 며칠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회복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입원은 안 하셨다네요. 횡단보도 사고라 경찰 접수도 자동으로 되어서 가해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경찰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송치됐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정말로 운전을 되게 이상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개는 그냥 약식 벌금 나와요. 그래서 벌금 내면 끝이에요, 그냥. 물론 옛날부터 굉장히 안 좋은 위험한 운전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면은, 그때 계속 많이 그런 전과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정식 재판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관님 말이 맞아요. 형사처벌 받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벌금형.
진단서 2주 나왔지만 깁스는 3주 하고 있었고, 오래 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깁스는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반깁스라고 했죠. 사실 반깁스는 중간에 풀었다 붙였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되게 그렇게 하니까. 깁스는 3주 하고 있었고, 직업이 몸을 쓰는 일이라,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겠죠, 많이. 통증이 완전히 없어야 출근 가능한지라. 이런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 통증이 완전히 없어져야지만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입원을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입원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입원도 안 하면서 출근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진단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깁스는 3주 동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일주일을 더 쉬어서, 그러니까 4주나 쉬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일을 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게 통근치료는, 통근치료가 뭐요? 통원치료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통원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토탈 4주를 출근을 못했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출근 안 한 거예요. 그냥 출근을 못한 게 아니라 출근은 안 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랑 보험사랑 정말 많이 싸우던가, 아니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그 법조계 전문가들, 손해사정인 아니면 변호사, 여기를 대동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가 인정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모르고, 어지간히 알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대개 한 2주 정도면은 그 담당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통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험사에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치료에 대한 보고를 늦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하기도 해요. 한 6개월 있다 하시는 분도 봤어, 제가. 그래서 가끔은 그 보험사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67만 원 정도 제시했을 때, 이게 사실 67만 원을 제시하는 게 정말 67만 원으로 입을 찢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67만 원을 제시해야지 여기서 또 얼마 부를 테고, 또 이제 조율해가면서 이렇게 그런 합이 있는 거잖아요. 67 부르고 여기서 뭐 200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대충 하다가 보니까 한 120 뭐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뭐. 피해 상황을 얘기하니 지역 담당자를 재배정해 준다고 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67만 원 제시한 사람들은 되게 직급이 낮은 사람일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가장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만 처리하는 사람인데, 보아하니까 그냥 자기 선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67만 원 제시하고서 땡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지. 조금 더 위쪽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힘든 협상을 하는 그런 직급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통화를 종료한 상태래요. 조만간 합의 시 얼마 정도가 합당할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기본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12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는 150이었는데 요즘은 1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진단서 떼기 귀찮아서. 요즘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 때는 2주마다 한 번씩 진단서를 떼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적당히 그냥 마무리하고서 그냥 건강보험으로 할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20 정도면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서 그냥 그만두기도 하니까, 치료를.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진단 2주인데 3주를 깁스하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수 있죠. 이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치 2주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나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이것 때문에 4주 동안 출근을 못했대요. 출근을 못해가지고서 월급 차감이 있었는지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뭔가 손해를 되게 많이 본 것 같고, 전치 2주는 너무 아닌 것 같아. 나는 적어도 깁스도 3주 만에 풀었고, 그리고 4주 동안 치료를 못 받았는데 왜 전치 2주냐? 전치 2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진단 주수를 정할 때는 이게 정말로 며칠이나 치료를 받았냐 이게 아니라, 그 진단서를 쓰는 그날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상해 정도를 봤을 때 이럴 때는 얼마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지를 적는 거, 그게 진단 주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염좌 어디를 다쳤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 피해자는 다리를 삐끗해 가지고서 그에 대해서 좀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깁스를 해주면은 좀 덜 걸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보호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석고로 떠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반깁스를 해준 거예요. 그냥 불편하니까 중간에 풀었다 뗐다 하라고서 붕대 감아준 거죠. 통깁스 안 하고. 뼈가 부러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경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3주를 깁스하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안 된, 이게 이해가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 2주는 그냥 일종의 등급을 매기는 거고,
그에 대해서 실상은 뭐 3주 동안 하는 게 좋을지, 아니 반깁스를 일주일 만에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뭐 4주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좋아가지고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깁스를 풀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도저히 잘 안 나가지고서 계속 또 반복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2달 3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피해자로서 억울한 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는 것 같고 전치 2주밖에 안 나오고 있고, 나는 직장 생활도 4주 동안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차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사에 좋은 인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쉬는 직원을 그냥 계속 데리고 있는 회사가 맞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의 억울함. 근데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가해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고 어떤 고생을 하는지 모르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가해자한테 전해지는 것들은 전치 2주예요. 그냥 전치 2주인 사람이 지금 4주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4주째 근무를 못 해가지고 이런저런 피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협상을 하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들은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치료 잘 받으시고 우리 보험사 있으니까 보험사랑 합의 잘 하셔가지고서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세요 하고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물론 나는 벌금을 내야겠지만, 근데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분들,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와 모든 합의금들을, 민사 합의금들을 전부 다 내가 뱉어내야 돼요. 이 질문 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경우에 내가 이런 식으로 면책금이 무한대로 걸려있는 이런 큰 잘못을 한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받는 모든 치료비는 10원 한 장까지 전부 다 내가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사합의금 할 때 그 합의는 내 보험사하고 협상을 했겠지만 나중에 그 합의금도 전부 다 내가 줘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전치 2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4주 동안이나 계속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느냐.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죠. 책임보험도 똑같아요. 책임보험도 이거 결국에는 다 뱉어내야 되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책임보험도 그냥 가슴을 졸이고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지 이러면서. 내 치료비 한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내가 뱉어내야 되는 건데, 혹시 저 피해자 무보험 특약을 가입했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별 문제는 안 되는데, 가해자들은 잘 모르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 들으면은 에이 이러면서 욕한다고, 되게 뭐 나이롱이라느니 무슨 양심이 어떻다느니 뭐 이러고서 말 테죠. 근데 이렇게 돈이 걸려있는 특이한 케이스들은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치 2주일 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난 많이 힘든데도 왜 전치 2주밖에 안 나오는가, 이게 불만이고,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왜 전치 2주밖에 안 나온 사람이 왜 4주씩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가, 이게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전치 2주 이거는 별건 아니에요. 경상이에요. 경상인데 법적으로는 경상이 맞아요. 그런데 고생을 정말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책 잡고 싶어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힘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내가 이렇게나 고생하고 있는데 왜 전치 2주밖에 안 되나, 나를 갖다가 왜 경상 환자 취급하나, 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전치 2주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직히 얘기해 주면은 그럼 되게 욕을 먹지, 되게는. 아니 늘 욕을 먹어왔어요. 솔직하게 알려주면은 늘 욕을 먹는다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항상 욕을 먹는다고. 피해자한테 가가지고서는 그 병원이 잘못했네, 왜 2주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놈 그거 나이롱이네, 뭐 겨우 전치 2주 갖고서 왜 이렇게 치료를 오래 받아,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간에서 전치 2주도 적합한 진단이고, 혹은 이제 오래 치료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진실로 해주면은, 진짜를 알려주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전치 2주에 대해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